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아, 딱 맞네. 연습 많이 하셨네요. 아니하죠. 2주간 안 나오시면서. 네, 인사를 먼저 드려야. 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쪽집게 유우현입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죠? 네네네. 많은 분들이 걸리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오미크론에 저도 걸려가지고 네.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별거 아니야, 감기야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맞아요. 사실 근데 걸려보니까 안 걸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네. 저도 걸리고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기 아니죠? 네, 그죠? 감기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감기 중에 제일 세지 않았나. 제 몸에 아직도 바이러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질 않아. 바이러스 항상 남아 있어요. 찬물만 마시면 바른데. 찬물만 마시면. 저는 사실 우울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울증이 생긴 것 같아.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주식도 잘 안 되고 나이도 먹고 해서 남자야 갱년기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야. 주식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래요? 못하고 있는 제가 드릴 말씀 아니죠. 저는 오늘 벼락 맞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벼락을 맞았어요. 난 사실 너무 맨날 어제 아시잖아. 희희낙낙했던 거. 매일같이 사실은 거의 아웃퍼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까불었는지 아십니까? 2800에 2977 했던 잔고를 회복을 하겠다. 제가 보니까 연병 났어. 완전 연병 났어. 그 각도기 님이 한 3번 정도 연속해서 막 까불고 기분이 좋으시면 그 다음에 좀 안 좋더라고. 네. 경험을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오늘 아주 3일 연속. 오늘 아주 뒤통수 세게 맞았습니다. 난 무엇인가? 난 여기 왜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종목 하나 때문이니까 너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게 빠졌어. 신기록. 그러니까 그 시장 대비 언더퍼폼 신기록의 날이에요. 근데 많이는 안 빠졌어. 올해 들어와서 신기록이야. 조금 빠진 거지. 조금씩. 근데 다 빠졌잖아. 그게 기분 나쁜 거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몇 개는 올랐어야 되는데. 몇 개는 2개인가 올랐어. 몇 개는 올라서 위안을 줬어야 되는데 10% 올랐어요. 수량으로 10%. 야, 나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는 거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건 갑자기 미국이 중국이 미워지더라니까. 지수가 사실 박스라고 보고는 있는데 대형주들도 이게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냥 순환매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긴 돌죠. 옛날부터 잘 돌긴 돌았어요. 미국은 빅스텝이든 빅스텝이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그건 논의해볼 만한 얘기인데 금리가 올라갈 때 과연 신흥국이 좋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악재가 하나 더 있죠. 일본 엔화가 너무 약세네. 너무 약세야. 엔화 관련해서는 그 미쓰비시 은행인가 거기서는 그냥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졌다. 그냥 그런 단순한 이유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본의 이 구조적인 어떤 경제가 약해져서 그런 건지 다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경제가 약해지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구조적으로 너무 약해지고 있고 그게 이제 환율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쟁업체들이 코피 터질 수 있는 위험감, 위협감 이런 게 있죠. 자동차, 조선, 그렇고. 기계 경쟁하는 데는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광범위하게 지금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연준 성향이 굉장히 매파로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년물 국채금리를 연말에 2.9%, 30년물은 2.75로 예상을 한다고 그렇게 올해 연말 추정을 골드만삭스에서 했고요. 리즈너블하네요. 네, 동시에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역전은 연말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역전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골드만에서 했는데 명목 채권 커브는 고물가 환경에서 더 쉽게 역전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사실 이걸 좀 듣고 설명이 없었어. 그 이후에 사실 조금 좀 논리적인 근거가 좀 빈약해서 과거 경향이 그랬다는 그러니까 과거에 좀 그랬다.
같다는 경향인데 뭐 금리가 역전이 되면 여러 번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게 시차가 있어요. 예, 한 1년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굉장히 좀 사실 제가 좀 논리적으로 걱정은 설명을 되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왜 겁내하는 거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 봐야죠, 세상을. 그때는. 그러면 단기로 땡겨와서 장기로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장기 금리가 더 높고 단기가 높고 장기가 높으면 돈 빌려주는 무슨 마진? 예대 마진. 영마진. 아니, 정신 차려. 예대 마진이 영마진이 난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마진이잖아요. 영마진이 나니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는데 제 말이 대출이 영마진 낮다고 해서 앞으로 나올 신규 자금이 영마진이지 기존 대출이 영마진이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려면 그만큼 신규 대출이 쌓이고 기존 대출이 마감이 되는 그 기간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의 시차가 분명히 있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금리 고금리랜다. 저 뭐지? 고물가 상황에서는 금리가 모두가 높아졌으니 조금만 경기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그 금리 변동성이 당연히 커지니까 장기채 수요가 많아진다 그 얘기죠. 이게 장기채 수요가 없어지는 거지. 장기채 수요가 많아지는 거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장기채는 그렇지. 어차피 경기 금리가 좋았을 때 잡아버려야 되니까. 그런 이제 고금리다 그렇죠. 고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정책적으로 빨리 해야 되니까 해서 같이 밀어 올라져서 금리가 고금리가 됐는데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썩 안 좋아? 그러면은 야 10년 금리야 5% 준대 이러면 야 이거 빨리 잡아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일단 골드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연말까지는 역전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때까지는 뭐 크게 걱정을 막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잘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뭐 연준 입장에서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네. 그거 말하는 거죠. 저 장기채 팔아가지고 그렇죠. 금리 올리려고 하는 거. 그거죠. 뭐 두고 봐야죠. 뭐 사실 근데 시장이 더 커요. 채권 시장이 연준에서 갖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캐파가 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가봐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최근 캐파 커도 워낙 큰 손이잖아. 그렇죠. 뭐 국민연금이 주식 팔아보세요. 주가 오릅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하지 근데 않겠습니까? 시장은 레버리지가 가능하잖아요. 채권이. 근데 연준은 레버리지가 없어요. 갖고 있는 채권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 갖고 있는 것만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맞는 말인데. 네. 하여튼 뭐 나중에 좀 같이 보시죠. 확인해 보시죠. 네, 확인해 보시죠. 증시업계 TV에서 계속 이거는 추적을 해드리니까요. 각도기님이 계속 그거 추적하시니까. 네. 아침마다 어떻게 하시고요. 보십니까? 아침에 추적하는 그 퀄러티나 뭐. 내가 그걸 아침에 봤는데 요즘에 그 댓글을 좀 보니까 너무 뇌피셜이 많대. 뇌피셜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걸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오늘 거래소 지수는 0.01% 상승해서 2,729포인트, 코스닥도 0.31% 상승해서 93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이 마감을 했고 그 거래 대금도 거래소가 10조, 코스닥이 더 많아요. 11조. 네. 수급을 보면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7천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5,500억 매도, 기관이 1,300억 매도. 코스닥은 개인이 324억 매도, 외국인이 230억 매수, 기관이 252억 매수. 최근 그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거래소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 한 20% 정도 오르면 여지없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등락 종목 수도 오늘은 거의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500종목으로 상승 종목 한 300종목보다 좀 많은 편이고 코스닥은 그나마 수급상으로 아까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래도 한 200억씩 사주기 때문에 등락 종목 수는 하락과 그 상승한 게 670개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네. 신용은 별 뭐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얼마죠? 신용? 거래소가 11.5조, 코스닥이 10조로 뭐 한 달 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네. 예탁금이 61조 5천억으로 약간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은 지금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근데 가장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폭등을 했거든요. 5%대 지수 자체가 폭등했죠. 폭등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아침에 그걸 보고 별 볼 일 없겠구나 우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게? 네. 아니 뭐 엔비디아가 뭐 많이 오르고 인텔 많이 올랐는데 둘이서 쿵짝쿵짝 인텔에 파운드리 주겠다. 그래서 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될 만한 일이지 그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겠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5% 오르니까 딱 뭐 이 겉에 액면만 보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뭐 이걸 잘 또 까가서 보면 네. 별로 도움이 안 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반도체가 이제 전략 무기가 됐다는 느낌? 그게 굉장히 진하게 들면서 미국 혼자 다 해먹겠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5% 올랐는데 반도체가 별로 안 올랐다는 거가 그런 대목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삼면초가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사상전자였으면 사면초가였네. 그렇죠. 네. 오늘 뭐 업종 동향을 좀 보면은 뭐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의료정밀이 뭐 한 1.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덴티움이 5%, KC텍 2%, SD바이오센서 1%, 전기전자가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 삼성전자 이런 건 보합이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7%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다 이끌었고요. SKIT가 6%, LG 디스플레이가 2.4%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에서 OLED 패널을 한 200만 장 정도 연간으로 최대 200만 장 정도 구매를 드디어 하겠다. 이건 작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패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LG전자에 공급하는 것보다 좀 싸게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디스플레이에선.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건. 개수를 많이 사주던가 그러면. 개수도 200만 대면은 그렇게 많지 많은 않죠. 건 아니죠. 뭐 금액상으로도 200만 대면 원가가 한 7, 80 정도 된다고 보면 뭐 한 1조 5천억? 네. LG 디스플레이는 뭐 크게 애드가 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죠. 뭐 실적으로 1조 5천억이나 돼요?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계산 안 해봤어요.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되면은 네. 그 정도. 그래서 뭐 오늘 큰 폭으로는 상승 못했지만 그래도 언발에 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빠졌으니까요. LG 엔솔이 오른 거는 목표가 상향이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최근에 계속 좀 그 코스피 200에 편입된 이후로 계속 하락하다가 그렇죠. 뭐 낙폭도 좀 컸고 그리고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한 3개 정도 이제 나오면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올리는 그런 흐름들 보여줬고 사실 뭐 절대적인 실적 그 예상치가 좋지는 않은데 1분기에 추정 매출액을 한 4.3조, 영업이익을 뭐 한 1,390억 정도, 영업이익률 3.3%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생각보다 좋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워낙 예상을 뭐 나쁘게 요즘에 이제 그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나쁘게 봤는데 그래도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해주니 뭐 외국인도 좀 사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많이 하면서 7% 정도 상승하면서 이끌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반영돼 있던 악재들이 또 해소가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건 좀 밸류에이션상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예. 수급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죠. 네. 뭐 수급은 사실 보니까 연기금에서 계속 사는 흐름이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컸겠죠. 올라가는 것도. 예. 당분간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목표가 50만 원 제시를 했다고 그 선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하락한 업종은 이제 운수창고가 한 1.5% 하락을 했습니다. HMM이 마이너스 3%, 페노션 3%, 대한해운도 3%. 그리고 철강 업종도 한 1%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1.5, 동국제강이 3%, 기계 업종도 소폭 하락을 해서 두산중공업 2%, CS 윈드가 2%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원자재가 최근에 이제 오르면서 이제 그 인플레에 긍정적인
종목하고 부정적인 종목을 좀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네. 뭐 부정적인 쪽에서는 LG전자, 그리고 한원시스템, 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만도, 농심, 오리온 이런 건 다 안 좋다. 네. 그리고 포스코 좋은 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 보정.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 캠코, 그리고 한국전력. 네, 그러니까 최악이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은 한국타이어, 네. 이노베이션, S오일, 삼성 엔지니어링,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이런 종목들을 모건 스탠리에서는 인플레 시대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리포트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위에 포스코를 잘못 말했고 그건 포스코가 아니고 캠코. 캐포코. 네, 한전입니다. 네, 한전입니다. 제가 포스코라고 그랬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외인이 뭐 아까 5천억 넘게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2,9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사실 그 엑시노스나 퀄컴 걸 이제 AP를 썼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뭐 미디어텍에 좀 맡긴다는 그런 소문이 좀 돌고 있어서 그쪽 밸류체인 뭐 사용하는 우리 그 테스트하는 쪽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렇게 좀 뭐 물론 이게 자꾸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물량을 뺏어가는 거니까 뺏기는 거니까 미디어텍 AP를 쓰는 건가? 미디어텍이 그쵸. 만들어준? 미디어텍 거를 지금 원래 A 시리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원래 갤럭시는 이제 고사양이기 때문에 퀄컴이나 이제 엑시노스를 썼는데 S사양. 이것까지 미디어텍에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엑시노스가 요즘 워낙 안 좋잖아요. 뭐 어떤 뭐 이 집중을 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이상하네. 네. 네. 그리고 뭐 삼성은 뭐 여하튼 지금 3면 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은 한미 반도체가 3%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은 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LNF가 2% 상승했고 게임주들은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4% 하락했고 펄어비스도 마이너스 2%로 좀 하락세를 좀 기록하는 종목이 좀 있었고요. 컨텐츠 업종은 뭐 큰 변동이 없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도 우주 쪽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뭐 센트레가이가 2% 상승했는데 요거는 아마 그 이제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좀 그런 업종 테마가 좀 돈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칩스 앤 미디어가 5% 상승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인 그 현대오토웨이브는 좀 상승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했고 셀트리온이 1.7%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판주들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가 1% 상승을 해서 마감한 반면에 DKT가 마이너스 5% 하락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한 그런 또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고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가 2% 상승을 해서 뭐 아까 그 에너지 솔루션 상승에 좀 같이 더불어서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DLENC가 오늘 100%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시초가는 한 6%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마감은 한 2%대. 불쌍하다. 습니다. 무상증자 100% 했는데 저거밖에 안 오르냐?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이 올랐을 텐데. 더블 상한까지 오른데 거의. 거래소 종목이라. 그리고 이게 뭐 건설주니까. 그래도 좀 크게 높이 100% 무상. 100% 무상증자를 했는데. 요즘에 열심히더라고요. 저희 건물 위에 이제 있는데 IR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주가가 안 올랐어? 근데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뭔가 다른 또 좋은 액션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뭐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비싸지 않은데 주식이. 건설 주식이 뭐 비싼 게 있나요? 그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다 싸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넥슨 GT, 넷게임즈라고 넥슨 그룹 관련 종목들이 한 20%, 18%, 28% 상승하면서 네. 얘네들이 이제 합병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뭐 지배 구조가 변하면서 뭐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기대가 될 게 없는데 받을 게 사실 없어요. 없는데 뭐 그런 기대감으로 주식이 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RS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그 저기 로봇 제어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네. 5년 동안 630억 정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차세대 스마트 모션 제어기를 납품하기로 미국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급등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지난 이제 좀 제가 관심을 갖는 이제 어떤 기사 중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출 정책을 좀 완화하기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신용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속속 예전으로 다시 되돌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작년에도 그런 신용 부분이라든지 주택 대출을 줄이면서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줬었거든요. 유동성 부분에. 왜냐하면 그쪽을 줄이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갖고 있는 주식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마이너스적인 어떤 유동성 효과는 이제 신용 부분이 풀리면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풀리면서 좀 그래도 증권 시장에는 이제 좀 그런 이제 악재 부분들은 조금 덜 하지 않겠나. 주식을 팔아서 뭐 그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금리는 올라서 약간 서로 간에 그렇죠. 장군이네요. 금리가 뭐 2%, 뭐 2% 오르면 사실 그 돈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뭐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회복은 좀 될 거다 이렇게 좀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최근에 뭐 그쪽 그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이 좀 힘든데. 이집트에서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에 이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포괄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IMF에 그 자금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집트는 밀 수입을 거의 80% 이상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그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쪽 금리도 굉장히 원래 높은데 더 금리를 지금 높이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받다가 딴 데서 받으면 브라질 이런 데서 받으면 한 5배인가 기간이 늘어난다던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거리상으로 배로 이제 옮겨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혹시나 이제 또 뭐 다른 나라로 전이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좀 신용 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잘 차단을 해주는 게 IMF의 의무니까. 네. 네. 뭐 더 이상의 어떤 뭐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생기면 네.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 제품 원래 이제 관세를 면제를 부활을 시키면서 관세를 부과를 했었잖아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한 350개 종목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거를 좀 부활을 시켰습니다. 뭐 일단 인플레가 워낙 요즘 심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런 부분은 좀 관세를 좀 낮추면서 그것도 좀 낮추고 중국을 좀 달래는. 최근에 또 러시아가 좀 중국이 러시아를 뭐 지원하느니 마느니 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당근책을 좀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미국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주면서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제가 그 선정한 업종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악재가 너무 많아. 엄청나게 나오고서 뭐 엔화, 뭐 러시아 문제, 뭐 원자재 문제, 하여튼 뭐 호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뭐 몰빵을 하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관심을 두시고 조금씩 모아서 역발상 관점으로 봤을 그쵸, 때 이제는 자동차에 관심을 갖자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지배구조 관련된 게 있으면 더 좋고 뭐 자동차 업종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 지금 뭐 부품 업종이니까 조금 큰 업종인가? 부품 업종은 아닙니다. 네, 큰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 이거는 이제 쪽집게 픽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뭐 수익률 좋아요? 어떤 수익? 수익률이요? 네. 저는 뭐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좋습니다. 네, 잠정적인 걸로. 좋다 그러지.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믿을 수가 없어. 네, 예. 믿으십시오. 예. 네, 오늘도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2주 만인가요? 3주 만에? 3주 만인가 2주 만에 네, 한 오셨습니다. 3주 정도 됐고요. 네네. 좋은 좀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왜 우리 저기 저희 쪽지기님만 나오면 장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오늘은 왜 안 좋았어 도대체? 오늘 그 지수상으로 보면 안 좋은 게 없어요. 코스닥은 올랐고 거래소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재앙의 날이어가지고 최악의 혼자만 날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혼자만. 최악의 날이야 진짜. 네. 저도 뭐 좋지는 않았지만 참. 네. 견딜만 합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진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석연찮은 금요일이 되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네, 미국은 금리 인상 이슈를 상당 부분 소화한 것처럼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네, 지켜보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